그치? 얘네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되게 어려움이 없어요. 물론 이제 처음 배우기도 하지, 라원이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독학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뭐 수업으로 듣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되게 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수재량이 조금 있을 거예요. 다만 한 문제를 푸는데 한 기어봤자 2분? 1분?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문제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계산하는 거에 대한 속도를 좀 끌어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목차를 보시면 총 3가지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의 목차이고 중단은 6개의 중단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순 계산해봐도 한 타임당 중단은 하나씩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책이 여러분들이 여기 이 개념 책하고 뒤에 실전 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실전 책은 당연히 오늘 나가는 거의 진도에 대한 오늘 숙제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학원 친구에다가 올려놓긴 하겠지만 혹시나 제가 깜빡하고 언급을 안 했다면 여러분들 선생님 그 숙제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유리수와 순환수도 끝낼 거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수와 순환수에 대한 개념책과 실전책을, 개념책은 안 푼 문제, 실전책은 그냥 이 유리수와 순환수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다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페이지 보면 그렇게 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진행하는 거 보고 만약에 너무 좀 벅차다 이러면 제가 수제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계획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유리수와 순환수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책의 8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때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유리수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유리수에 대한 내용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수혜책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수혜책을 크게 배웠기 때문에 실수까지 그리고 뒤에 허수까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숫자가 먼저 자연수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수에서 0과 음의 정수까지 합해서 얘네들을 뭐라고 했죠? 정수. 그렇지, 정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수에서 우리는 이 정수로 표현하지 못하는 숫자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분수가 있겠죠. 그치? 이 분수까지 포함하여, 그러니까 정말 쉽게 얘기해서 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수까지 포함하여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유리수란 뭐로 표현 가능한 수?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유리수를 약간 유리수의 정의를 그대로 보시게 되면 거기 책 한번 먹으실래요?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되어 있죠? 요거 체크해 주세요. 다만 이때 B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수로 분수를 표현할 수 있죠? 그치? 표현 못해요? 정수? 네. 있잖아. 그치? 정수를 분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2라는 정수가 있어. 그럼 몇 분의 몇? 1. 그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정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분모가 몇 인수? 1인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즉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1인수는 정수다. 그치? 그런데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B분의 A꼴로 되면서 B가 0이 아닌 수는 유리수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즉 유리수와 정수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과학고 이제 슬슬 준비하면서, 물론 이제 아직 중학교 1학년이지만 과학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중학교 수학 내 정의, 뜻,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묻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자, 유리수를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라고 하면 유리수 분수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즉 분수로 표현 가능한데 분모가 몇이 아닌 수?
0이 아닌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유리수 밑에 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 소수가 튀어나오냐?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수학 배울 때 분수 다음에 뭐 배웠는지 혹시 그 흐름 기억나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10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으면 얘를 소수로 바꿨을 때 0.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꿨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웬만한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분수 계산보다 소수 계산이 좀 더 편해요. 그치? 여러분들도 그랬던 게 있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소수 계산하고 분수 계산 둘 중에 뭐가 더 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분수가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통분이라는 걸 좀 어려워했었어. 근데 지금은 통분이 좀 더 편하고 분수가 이제 답을 쓸 때 더 깔끔하죠. 그치? 만약에 소수 계산인데 소수점은 넷째 자리까지 나온 거 해봐. 쓰기 귀찮잖니? 그치? 그래서 분수하고 소수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분수하고 소수를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분모를 기본적으로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꾼다 라고 합니다. 다만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지 못하는 분수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같은 거.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떤 수는 10의 거듭제곱꼴로 바뀌고 어떤 수는 10의 거듭제곱꼴로 안 된다라는 이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은 10의 거듭제곱꼴로 바뀌는 거를 소수로 표현했을 때 이 소수의 끝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소수의 끝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끝이 유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유한소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꾸지 못하는 소수 같은 경우에는 무한소수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한하는 소수의 특징을 좀 보아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는 1을 3으로 나누라는 의미지?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0.3, 3, 3, 3 이렇게 쭉 3이 끝없이 반복돼요. 그쵸?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숫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파이 같은 게 있죠. 파이 같은 경우에는 3.14, 1592 해가지고 쭉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숫자들이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 이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즉 어떤 순환하는 마디가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런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를 순환하는 소수, 그래서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뒤에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순환하지 않는 소수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게 돼요. 즉 다시 말해 분수로 표현하게 되는 모든 소수는요 다 유한소수, 무한소수 상관없이 뒤에 무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순환 마디가 무조건 존재하지만 유리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다만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있다면 그거는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는 또 다른 세계로 확장되게 된다. 단 중학교 2학년 때는 유리수까지 이렇게 되는 게 2학년 1학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이렇게 순환하게 되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거 혹은 분수를 순환하는 소수로 바꾸는 거. 유한소수를 애초에 소수 분수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잖아. 초등학교 때 이미 다 했단 말이야. 즉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융합 시간 조금만 나랑 더 일찍 만났으면 되게 저거를 재밌게 해볼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지금 시간에도 제가 특별히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중에 뭐 5분의 1하고 5분의 1은 여러분 되게 쉬우니까 넘어가고요. 3분의 2하고 8분의 5, 12분의 11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2를 3으로 나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18하게 되면은 여기에 나머지 2가 계속 그대로 끊임없이 반복되죠. 그러면 우리는 두 번만 해봐도 우리가 나머지가 똑같은 숫자 2가 계속 나오는구나. 따라서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0.6666 이렇게 쭉 써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숫자는 뒤에 있는 숫자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무한소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8분의 5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실질적으로 5를 8로 나누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얘까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나누기만 할 거야.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직접 안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몇이야? 6. 그치? 그리고 나머지 2면 몇이야? 2요. 그렇지. 그 다음 몇이야? 3, 4, 4, 5. 네? 아니요. 5로 딱 떨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0.625로 딱 나눠 떨어지지. 그럼 얘는 유한소수인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는 직접 나눗셈이라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긴 한데, 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서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러면 유한소수고 나타낼 수 없으면 무한소수예요.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 봅시다. 자, 결국에는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분모 3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그치?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곱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소인수를 곱해도 얘는 10의 거듭제곱꼴로 안 나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소수를 곱해도 10의 거듭제곱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무한소수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선생님 8은요? 8은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 그렇지. 2의 세제곱. 자, 2의 세제곱은 몇을 곱해야 10의 거듭제곱으로 될 수 있을까요? 120. 그렇지. 즉 5의 세제곱. 그치. 그래서 여기에 5의 세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그때는 10의 거듭제곱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유한소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10의 3승으로 분모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소수점 몇 개가 뒤로 몇 번 가겠어? 소수점 한 개가 뒤로 몇 번? 3번. 그래서 한 개가 뒤로 3번씩 가 보여요?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숫자,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10의 거듭제곱꼴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통해서 직접 나눗셈 안 하고 바로 무한소수냐 유한소수냐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4번은 유한소수니까 무한소수니까 즉 11을 소인수분해 해보세요. 그렇지, 무한소수가 되겠지. 왜 무한소수예요? 3. 그렇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말자. 알겠죠?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 그 순환소수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혹시 순환마디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두 분 다 들어봤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요 순환마디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순환마디 표현하면 몇이 되죠? 그렇지. 0.7땡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순환하는 마디에 해당하는 것만큼 위에 점을 찍는다. 그런데 이제 4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에는 2.34땡.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3, 4 위에 점을 찍고요. 혹시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살짝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4번 같은 경우인데 마이너스 1.3 몇이죠? 57. 357. 오케이. 357 이때 처음 배우시는 분은 여기 순환하는 마디에 모두 점을 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순환 마디에 해당하는 점은 2개만 찍고 순환하는 앞에 첫 번째 수와 가장 마지막 숫자에만 점을 찍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거기 옆에 있는 이제 개념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뒤에 10페이지에서 유제 1번하고 유제 3번 요 두 개 한번 풀어보실래요? 아마 뭐 한 문제당 30초가 걸리겠죠?
됐습니까? 유제 1번은 답 몇 번 나와? 3번. 그렇지. 그리고 유제 3번은 답 몇 번 나와? 번이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순 한마디하고 어떤 수수가 이제 무한수수가 되는 것인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가끔 이제 유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함정을 파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얘는 순환소수인가? 얘는 무한소수인가? 유한소수인가? 유한소수지, 그치?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분모를 소인수분해하자 얘가 아니라 얘를 먼저 기하분수로 바꿔주는 습관을 꼭 기울여야 한다.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9페이지로 나와볼게요.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분이므로 요거 얘기하는 게 뭐야?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2 또는 5분이므로 하는 그 부분에 표시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평행신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진짜 소인수 분해에서 2 또는 5만 나오면 된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는 2 또는 5가 나온다라는 걸 그냥 더 이상 넘어서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 수 있는 소수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개념 확인 문제 3번에 해당하는 걸 보면 25분의 6 같은 경우에는 5의 제곱분의 6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5의 제곱에다가 몇을 곱해야 10의 거듭제곱꼴이 나오게 되죠? 최소한 2의 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모 문제에 똑같이 2의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24, 즉 0.24가 된다. 쉽지? 너무 쉽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그 밑에 있는 거는 금방 할 수 있겠죠? 2의 세제곱 곱하기 5에서 5의 몇 승이 필요해요? 그치, 5의 제곱이 필요하지? 네, 진짜 쉬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사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라온이 뭐 빈칸 채우고 있니? 네. 야, 내가 아무리 말로 그냥 쭉 답을 얘기해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2나 5 이하의 소인수를 가지면 다 순환소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없어서 아마 뒤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뒤쪽에 없네. 거기 옆에 이 부분만 적어주세요.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건너뛰어서 여러분들은 뭐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자, 아까 유리수는 b분의 a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때 뭐가 되면 안 된다? b가 0. 그치. 얘가 유리수야. 자, 우리가 이제 유한소수하고 무한소수를 구분짓는 거는 b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2 또는 5가 나오느냐 아니면 2 또는 5 이하의 숫자가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유한소수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예요. 얘는 2 또는 5만 나와야 되고요. 이 또는 5 이외에 다른 숫자가 나와야지만 무한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소인수 분해했을 때예요. 2하고 5하고 그 외에 다른 숫자가 진짜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2 또는 2에 다른 숫자가 나오니까 그냥 다른 숫자만 나올 수 있어요. 즉 얘는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나 5가 아닌 거지. 그치? 자, 요거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소인수 분해했을 때 2 또는 5 위에 다른 숫자가 나온다. 예를 들어 30분의 1 요런 숫자. 요런 숫자는요. 지금 얘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순환하는 마디가 0점 그 소수점 다음부터 순환하는 마디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순환하는 순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0.7땡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얘는 순환하는 마디가 이 소수점 바로 뒤부터 시작되죠. 그치? 그런데 0.07 땡한다는 얘기는 소수점 바로 뒤부터 순환 마디가 시작된다는 얘기야? 아니지. 소수점 뒤에 다음 숫자부터 그 순환 마디가 시작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2하고 5 그 위의 숫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소수점 이후부터 순환 마디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 창의융합 때 배웠어요. 하지만 두 분은 없었죠. 자, 혼순환 소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2하고 5 혹은 그 위에 있는 숫자들이 혼합해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소수점 이후부터 바로 순환 마디가 시작되는 게 아닌 약간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혼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2나 5를 제외한 그냥 다른 숫자만 나온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7분의 1 같은 거예요. 혹은 3분의 1 같은 거예요. 자, 3분의 1 같은 거 0.3대이지. 네. 그치? 그럼 얘는 소수점 바로 뒤에 순환 마디가 시작하죠. 그쵸? 네. 그래서 얘는 소수점 이후에 순환 마디가 바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순환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수는 퓨어하다는 거예요. 순수해 여기. 순수하다는 말 들어본 적 있지? 뭐 이제 라온이의 성격 순수하죠? 아닌가요? 때 탔나요? 건이 순수하죠? 그치? 좋아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얘는 순환소수 그 소수 자체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순환하는 그 마디로만 구성돼 있어 라고 할 때는 순순환 소수라고 하고요. 얘는 소수 뒤에 순환하는 아이와 순환하지 않는 아이가 섞여 있는 거지. 그치?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0.07대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0.13, 45, 45, 45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됐을 때에는 0.13과 뒤에 00, 0.00454545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혼재가 있다 해서 혼순환 소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는 요거 두 개를 굳이 크게 비교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과거 준비하면서 얘네들에 대한 비교를 묻는 내용들이 나오실 겁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순환하는 소수 그런 것들을 배웠을 때 그냥 얘가 순환하는 소수구나 혹은 그래서 걔가 무한소수구나 라는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소수들의 아이에도 이런 식으로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나오게 되는 차이점에 따라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적었어? 교과서에? 적었어? 네.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개념학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갖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학의 문제 4 중에 3번 같은 문제가 딱 함정 문제로 좋죠. 그치? 여기서 분모를 소인수분해 3이 나왔다고 해서 얘 무한소수라고 쓰는 것이 아니죠? 그치?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무한소수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혼순환 소수인지 순순환 소수인지를 써주세요. 그러면 1번, 2번,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1번은 제가 1번은 먼저 해볼게요. 5하고 7이 섞여져 있죠? 이럴 때에는 지금 이 첫 번째 무한소수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죠? 즉 혼순환 소수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제곱 곱하기 5 요거는 건이가 얘기해볼래요? 순순환 소수요? 2의 제곱 곱하기 5예요.
무한소수처럼 섞어서 얘기한 거였거든요. 문제를 명확하게 읽으셔야죠. 뭐죠? 그렇지, 유한소수지. 이해했지?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라온이 한번 얘기해볼래? 그거는 무한소수. 무한소수인데 그럼 둘 중에 뭡니까? 혼순한 소수입니까? 순순한 소수입니까? 혼순한 소수. 그렇지. 왜냐면 2하고 5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2하고 5와 그 외 다른 숫자들이 섞여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 야, 순한 소수에는 혼순한 소수가 있고 순순한 소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친구들 재밌게 내 놀아보세요. 친구들이 스포츠라서 괜찮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11페이지에 뭐 순환 소수의 표현이 옳지 않은 것, 그 유제 5번하고 유제 6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번은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요거 30초 뒤에 볼게요. 유제 5번 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 1, 2번 문제로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몇 번입니까? 유제 5번의 정답은 5번이죠? 잘 나오나요? 예. 자, 그리고 나서 가끔씩 함정으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옳으냐 그르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안 있지 않아요. 권희는? 그래서 치면 이제 0.777777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아닌 거예요. 은근히 뭔가 좀 이상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도 잘 생각해봐요. 자, 순환소수를 표현하는 건 뭐야? 그냥 순환하는 마디 자체를 무조건 이 점으로서 어디부터 순환하는지를 표시를 해줘야 돼. 이거는 의미가 이상해져요. 지금 라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얘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얘는 이거랑도 똑같은 거야. 그치? 그리고 뒤에 여기 앞에 7을 여러 개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서는 표현의 일반성 위에서 얘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이것도 만약에 지금 헷갈렸으면은 그 5번에 1번에다가 0.77땡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하는 이 아이들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유제 6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거 공부를 2학년 1학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유제 6번 같은 거 풀 때 이 순환하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좀 습관을 갖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자, 이거 분수로 바꾸지 말아요. 얘 분수로 하나하나 바꾸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냥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진짜 순환하는 소수를 직접 써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0.682 정말 써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0.6811111 써보는 거야. 그러면 벌써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치? 그냥 써내려가는 거야 이거는. 알겠죠?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0.68 18181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는 거고, 4번은 0.681 681, 5번은 0.681 18 이렇게 쓰는데, 자, 요거 문제 계속 풀다 보면은 어차피 지금 여기서 얘까지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0.681 쓸 필요가 없어서요. 그냥 소수점 네 번째 자리부터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바로 답이 뭐가 나와요? 3번. 그렇지. 그래서 이런 유제 6번 같은 경우에는 소수들이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꾸지 말아라 라는 걸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37분의 5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20번째 숫자를 구하시오. 요거 유제 7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분수가 순환하는 소수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쵸?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유한소수 아니면 무조건 무한소수인데 무한소수는 무조건 순환하는 소수인 거지. 유리수니까. 그러면 얘도 숫자가 얘 밑에 있는 분모의 숫자가 뭔가 조금 어색한 숫자이긴 해도 결국에는 순환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순환하지 않을 때는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수를 표현 못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 37 뭐예요? 그냥 얘 소수예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어떤 식으로 푸냐? 그냥 하나하나 직접 나눠서 규칙 찾는 거예요. 규칙 찾기는 다시 말해서 순환만이 찾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주세요. 순환만이 찾기. 즉 직접 나누는 게 훨씬 빨라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눠봅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지금 여러분 시간들부터 나눠보십시오. 나오나요? 아직 안 나오나요? 3인가요? 그래서 0.135 이렇게 나오지? 예. 그러면은 정답은 3. 그치? 이해되시죠? 네. 다만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나누는 게 빠르다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분수를 수면소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혹시 분수를 수학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어차피 바로 다음 단에 얘기할 거고 할 건데 알고 있죠? 다들? 그래서 그거 이어서 약간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3분의 1 같은 거를 우리가 소수로 표현할 때에는 분모를 9나 0이 되는 숫자로만 구성되도록 어떤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이 3에다가 몇을 곱해야 9나 0으로 이루어진 숫자가 나올까요? 3이요. 그렇지. 그러면 이 9분의 3이라고 만들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얘는 순환하는 마디가 9니까 한개. 그치? 순환 마디가 한 개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얘는 0.3땡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분모에 있는 이 숫자가 9나 0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0.3땡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37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만 이 지금 9나 0으로 구성된 숫자가 나오는지 그거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면 0.135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 37이 어떤 숫자를 곱해서 결과값이 999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야지만 순환하는 마디가 3개가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할 수 있네요, 바로. 없지?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바꿀 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을 쓰고요. 즉 분모에 어떤 숫자를 곱해서 9나 0으로만 구성된 숫자가 나오느냐 이거를 찾는 걸 쓰고요. 두 번째로는 직접 나눗셈. 결국에는 1번이 찾기가 어렵다면 직접 나눗셈을 하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 뒤에 넘어서 얘기하자. 7분의 1 같은 것도 직접 나눠보는데 7분의 1 같은 것도 직접 나눠봐야 되는데 6개짜리 무슨 그거 6개짜리예요. 그런데 7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추천하는데 그 숫자를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1사이즈 그렇지, 1사이버치. 여러분 두 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숫자를 되게 재밌는 숫자이잖아요. 그게 7분의 1, 7분의 1, 7분의 3, 7분의 4, 그 1사이퍼치이 숫자가 이렇게 조금 그 숫자가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거든요. 7분의 1부터 7분의 6까지. 그래서 그걸 순환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약간 7분의 1 같은 그런 거 학교에서 시험 문제 감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를 유한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이제 풀어내간 건데, 요거는 유제 10번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바로 지금 풀어보실래요? 필요 풀었죠? 네, 유제 10번에 A는 뭐가 나오니까? 4요. 그렇지. 그러면은 B는? 100. 그렇지. 그러면 C는? 0.3. 그렇지. 그래서 B 곱하기 C가 32라서 32 더하기 4는 36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유제 12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요거 난 안 하고 싶은데 넘어도 될까? 한번 해볼래 그래도? 자신 없는 사람 있으니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네. 표정이 조금 애매하네. 유한수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의 개수는 결국엔 기하분수로 만들어서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로만 구성되면 된다는 거겠지? 몇 개 나와요? 건이 몇 개 나왔어? 그렇지, 3개. 혹시 라온이 그 3개 뭐뭐 나왔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2분의 3은 했지? 예. 그치? 이건 정답. 이건 라온이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까요? 뭐가 지금 어려워? 아니 이거랑 이거랑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2분의 3, 84분의 105, 150분의 12. 그치? 이런 거 그냥 후딱딱 해주고 넘어가야 돼. 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간 중하 정도의 난이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13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관건이에요. 일단 유제 1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곱하기 5의 제곱 7 분모로 소인수 분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때 이 a라는 숫자를 곱했을 때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수소가 된다. 그럼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얘가 유한수소가 되기 위해서 방해하는 아이가 누굽니까? 그거를 캐치하면 돼요. 방해하는 아이가? 7. 그렇지, 7.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7 없어지면 돼 라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솔직히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개념을 주기 위해서 되게 쉽게 나온 문제고요. 항상 함정을 파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를 꼭 줘야 되냐면 거기에 써주세요. 첫 번째, 분모의 소인수 중에 (2랑 5를) 제외해요. 그치? 요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자와 분모가 약분되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함정에 빠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 13 곱하기 7의 제 이런 식의 상황이 나온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 7이 애초에 A를 곱하지 않아도 사라지게 되겠지. 그치? 그럼 그때는 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1. 그치? 그래서 항상 이 두 번째를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생각이 안 날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돼요. 얘를 위로 먼저 끌어올려서 약분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소인수 내도 돼요. 알겠죠? 결국 핵심보다 약분되는지 꼭 확인한다. 근데 여기는 약분이 안 되니까 A는 그냥 무조건 7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가정답은 단순 7.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고요. 그럼 유제 14번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다음 중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을까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나와야 돼. 9가 안 돼. 9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약분이 해도 3. 그렇지. 약분이 해도 3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유제 14번 바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제 15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경우의 수를 잘 꼼꼼하게 세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A가 되는데 얘가 유한소수가 되고 싶대. 방해하는 아이, 일단 방해하는 아이가 3인 거고 위에 뭐 더 이상 약분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생각하기 어렵지.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에는 어떤 식으로 풀면 제일 좋냐면요, A를 3 곱하기 K꼴이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수식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은, 자, 이 3K 즉 A가 뭐래 조건이? 한 자리 자연수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등식을 세우면 K 값을 세는 게 되게 꼼꼼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즉 K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뭐야? 1, 2, 3. 그렇지. 그래서 3개.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식을 안 세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차피 3K니까 3, 6, 9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개다라고 정답을 내게 되면요, 나중에는 문제 숫자가 되게 얘가 한 자리 자연수가 아니라 두 자리나 세 자리 자연수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3개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부등식으로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셔야 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등식으로 풀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서 이제 유제 16번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18이신가? 뭐? 15. 아, 15번? 그렇죠. 그렇죠. 이 역시 똑똑해. 유제 16번은 순환소수가 돼야 돼요. 됐습니까? 네. 권익이니? 조금 더? 좋아. 두 분이 정답 같이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4번. 3번? 4번. 그치. 4번. 조금 늦었어요? 좋네요. 다 푸는 방법 아시죠? 56을 소인수 분해해본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4페이지에서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 보이기는 한데 네,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15페이지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순환소수를 이제 우리가 분수로 표현한다. 분수를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 보였나? 안 배우네. 그러면 이거 한 번만 써주시면
교육 과정에서 살짝 제외가 됐나 봐요. 자, 분수를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더 빨리 이해해야 돼요. 제가 그 뒤에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건데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내가 항상 재밌다고 얘기하면 애들이 선생님한테 재밌다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운 내용이네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진짜 이거 진짜 안 어려워요. 이 의심의 눈초리도 무서워. 자, 먼저 3분의 1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런 분수를 순환소수로 표현할 때는 분모를 9나 0으로 구성되는 숫자로 만든다. 그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 3을 했어요. 그래서 9분의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어? 순 한 마디 몇 개? 순 한 마디 몇 개? 한 개. 한 개. 그래서 얘는 0. 그 이 위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런 거는요. 11분의 2는 몇으로 구하면 돼요? 9요. 그렇지. 그러면 얘는 순 한 마디가 몇 개라는 거야? 아, 미안해. 이거 아니구나. 18. 얘는 순 한 마디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다. 그렇지. 그러면 뒤에 분자도 숫자가 딱 두 자리 숫자네? 그러면 순 한 마리가 두 개니까 0.18 쓰고 땡땡 이렇게. 여기까지 쉽지? 선생님. 아. 네, 만약에 99분의 3, 아니 99분의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저도 이제 그 정확한 예시는 조금 잔머리를 굴려도 그냥 분수로 바꿨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순 한 마디가 몇 개야? 네. 그렇지. 순 한 마디가 두 개인데 분자가 지금 한 자리 숫자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 앞에 어떤 숫자가 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0. 그렇지. 그래서 0.02 이게 99분의 2예요. 자, 0.02 땡땡이 99분의 2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아시죠? 진짜 분수로 바꾸면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만큼 99분의 순환하는 마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99분의 2 맞죠? 그래서 얘를 소수로 바꿀 때는 여기 이 분자의 자리에 하나의 숫자만 존재한다는 거죠.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보다 이 숫자의 자릿수가 적다면은 그 빈자리만큼 0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90분의 34 바꿔봤더니 9하고 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모가. 그럼 일단 순환소수인 건 느낌이 오시죠? 네. 그치? 그러면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순환 마디 몇 개야? 1개. 그렇지. 그리고 0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잠깐 띄었어. 그렇지. 즉 순환하지 않는 이 자리가 한 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 요거를 풀 때 여러분들이 0.a, b 땡이 된다라는 건 알겠고 얘를 이렇게 분수로 바꾸게 되면 90분의 a, b 빼기 a 이런 식으로 요 바가 뭐가 의미하는 건 아시죠? 예.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 B의 값을 찾아서 30자리를 구한다? 할 수는 있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스포살게. 여기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하나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 결국에는 이 뒤에 있는 0이 해주는 이 0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순환하지 않는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빼게 되냐면요. 우리가 10분의 1 곱하기 9분의 34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요 대분수로 바꿔요. 대분수 바꾸면 어떻게 돼? 10분의 1에 대분수 바꾸면 몰라요? 3하고
27이니까 이제 9분의 7. 그렇지. 요거 3과 9분의 7. 요거 순환소수로 바꾸는 거 쉽죠? 네. 그러면은 3.7 땡이라는 거지. 네. 거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10분의 1이 곱해서 있는 거야. 그럼 이거 소수점을 앞으로 한 칸 움직이는 뜻이지. 그래서 0.37 땡. 짱이지. 엄청 아까 그렇지. 재밌지 않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기준은 너무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 그치? 참 못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환하는 마디와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섞여 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 얘네들이 결국에는 순환하는 소수로 바꿔놓고 소수점 몇 칸 움직일래를 얘기해 주는 거라서 그래서 먼저 10분의 1과 그 외 나머지 숫자를 찢어 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여러분 해보세요. 요거 한번 지금 해보십시오. 요거를 소수로 바꿔보세요. 자, 난 찾았지? 뭔가 건지 찾았어? 네. 아무리 기초 특강이라고 하지만 요 정도의 지식을 우리가 좀 갖고 가야 기초 맞아요? 좀 재미난 특강이 되지 않습니까? 반 이름 얘는 기초적인 내용에서 살짝 건너뛴 거예요. 살짝 여러분들 솔직히 수학 좋아한다고 영어 공부 없는데 야, 요 정도 안 하고 그냥 자 우리 분수를 써서 계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재미가 없어. 수학이 재미가 없어. 했어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몇 나왔습니까? 0.38이요. 38에 38에 정답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결국에는 처음에 뭐 해줘야 된다고? 이 0을 앞으로 빼줘요. 왜? 얘가 해주는 역할은 숫자, 순환하는 마디를 결정해요? 아니야. 소수점 몇 칸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1로 빼주고 여기에 99분의 137을 바꿔줘요. 그치? 그럼 얘 지금 여기서 대분수로 바꾸면 99분의 38인 거야. 그치? 이거 대분수 바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137에서 99 빼지 말고요. 결국에는 137에서 100을 빼고 1을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137에서 99 뺀 사람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면 이게 1.38 땡땡이지? 네. 그러면 소수점을 한 칸 앞으로 땡긴다. 0.138 땡땡.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애들한테 얘기해 주지 마. 알겠어? 요 정도의 스케일을 갖고 이제 어떤 분수가 나와? 저거는 30만 좋아. 0.14 땡이야. 그러면 이제 이야, 너 혹시 머릿속으로 암산해서 직접 나왔을 거야? 직접 나왔어. 이랬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런 식에 대한 분수를 순환소수로 표현하는 걸 배우셔야지 순환소수에서 분수로 가는 거, 분수에서 순환하는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고. 초등학교 때도 분수에서 소수로 가는 거 배웠습니까? 아니지. 소수에서 분수로 가는 거 배웠지. 이런 것들 하는 거야. 어려움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어머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만 알게 되면요. 결국에는 이제 분수를 순환소수로 바꾸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숫자를 분모에다 곱해야지만 9나 0으로 되는 숫자가 나오느냐 그걸 찾는 것이 핵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진짜 숫자가 더럽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어떤 숫자를 곱해야지 9나 0으로 되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유의해 주시고 아까 예제처럼 37분의 5 이런 거는 직접 나누세요. 훨씬 나은 거예요. 알겠죠? 수학 선생님한테 쉽게 내달라고 표현해. 아 근데 이런 문제를 수학 선생님들이 내진 않아요. 수학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15페이지 하거나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에 대한 내용만 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환소수의 분수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그냥 단순히 순환소수를 분수로 표현하는 그 방법을 공식화해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왜 그 공식이 나오냐, 왜 그 방법이 나오느냐를 유도하는 그 문제, 빈칸 치우기 문제가 좀 자주 나와요.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얘를 우리가 분수로 바꿀 때에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99분의 AB가 된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치? 뭐 정확히는 여기 위에 언더도 써야겠지만 99분의 AB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느냐를 이야기해보자면 흐름은 이렇습니다. 순환하는 마디 때문에 우리가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 그치? 뒤에 끊임없이 나오는 I 때문에 계산하기 어려운 거잖아. 그럼 걔를 어떻게 하면 돼? 없애주면 되겠지. 그래서 핵심은 뭐다? 순환 마디를 없애준다. 이것이 핵심이야. 자, 어딘가에 하나 적어놓으세요. 순환 마디를 없앤다가 핵심이에요. 요 문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흐름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 결국에는 0.AB 이렇게 순환하는 마디를 그대로 쭉 써봅시다. 그리고 얘를 x라고 쓸게요. 이 x 값을 분수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치? 얘 AB를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 AB가 똑같이 있는 i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 x에서 100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AB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 빼주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99x가 이제 마이너스 AB가 되면서 플러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얘도 결국에는 y를 그대로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서 누가 지금 순환하고 있지? DC. 그치, 여기 뒷부분이 순환하고 있지. 그럼 여기 뒷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이 A도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A를 무시할 수 있도록 소수점을 그치 10y 얘 y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몇이 곱해져야 돼요? 1000. 그렇지, 1000.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가 완벽하게 똑같아졌기 때문에 서로 빼서 계산을 상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니까 990y에서 A, B, C 빼기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A가 순환하지 않는 마디구나. 그래서 전체 숫자에서 순환하지 않는 마디만큼 숫자를 뺀 게 분자로 나온다. 이렇게 내용이 방법이 정리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알고 있냐 모르냐에 대한 문제가 최소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중에 어려운 거 있습니까? 교과 과정에 인수하는 것도 나와요. 네, 나와요. 왜 나와요? 나오면 안 되는데. 교과 과정에 얘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어디? 이거 어떻게 쓰게? 자, 교육 과정에요. 얘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알려주면은 이거 수업계에서 난리 나요. 항상 항상 뭐든지 어떠한 방법이나 공식이 있을 때 교과서를 잘 보면요, 그 방법이나 공식이 왜 나왔는지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볼 뿐이야. 왜 저런 거는 잘 표시 안 되고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보면 3개씩 있어. 중요한 법 3개씩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과정이 뭐 아니 근데 얘도 하면 되겠는데 그냥 라온이가 안 본 거잖아. 내가 너무 행복했나요? 잘안 나오는데 저거. 그게 얘가 나와요. 얘 나오고 이거 문제가 이제 잘 나오니까. 잠궈서 약속던데. 아니야, 아예. 진짜 나와요. 야, 안 나오는
옛날에 배워서 볼게요. 한번 갖고 와. 대신에 그 참고서 봤는데 나오면은 라온이가 나한테 사줘야 돼. 알겠어? 만약에 진짜 안 나온다, 나 거기 그 수학책 만드는 거기다 따질 거야. 이거 무슨 짓거리냐 따질 거야, 나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밑에 개념 확인 문제 1번하고 2번 한번 바로 빈칸 채워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개념 확인 문제 1번하고 2번 빈칸 채우는 거는요, 거의 이 시간 이후에는 안 날 것 같아요. 왜냐면 빈칸 채우는 것 자체는 너무 쉽고요. 그냥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응용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나중에 풀어볼 거예요. 밑에 만약에 개념 확인 문제 1번 푸신 분은 문제 개념 확인 문제 2번 풀어주시고, 그래서 다 푸신 분 저 보여주십시오. 벌써? 1, 2번 다 푸는 거예요? 네. 좋아요. 6, 7이다 6, 7. 좋아요. 잘했네. 무지하게 쉽지? 6, 7. 라온이 다 했어? 그렇지.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쉽네 이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개념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짚기 전에 17페이지로 넘어가세요. 17페이지에 유제 1번이나 유제 2번 같은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증명하는 과정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보다도 조금 더 간결하게 나온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도 이 순환소수를 공식처럼 외우고 그 분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식처럼 외우다 보니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를 은근슬쩍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x가 1.406 땡땡이라고 할 때 순환하는 마디가 3개네요. 그러면은 이 순환하는 소수를 분수로 표현하기 가장 편리한 식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아, 네? 5번이요? 네. 4번 찍긴 했어요. 네. 잠깐만. 미안해. 4번이 되겠죠. 아, 네. 그치. 미안. 제가 보기를 잘못 봤어요. 4번이 되겠죠? 100만 빼기 100x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이 문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제 2번 몇 번입니까? 시간 한 1분 뒤로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잠시만요. 이거 혹시 이 편리한 거 그냥 요거 혹시 문제 풀 때 이 100x 빼기 10x를 이 보기에 각각 이 x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느낌. 네, 부족해요. 자, 요거 건이는 되게 빨리 계산한 거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요. 안개 사람이 제일 편리한 것 같은데. 100x 빼기 10x를 이용하여 가장 이 순환수를 분수로 표현하기 쉽죠. 3번 정답이에요.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 얘 결국 계산하면 뭐죠? 90x인 거지. 이 90x가 얘기하는 건 뭐야? 순환하는 마디가 몇 개? 1개. 순환하지 않는 아이는 1개. 그럼 몇 번? 모두 소수점을 옮겨봐요. 아니지. 순환하는 마디가 1개,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1개. 3번 바뀌었잖아.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렇게 쳤는데. 오! 계산하면 다 넘겼는데. 다 더 넘겼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90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90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순환하는 마디가 1개, 순환하지 않는 마디가 1개. 그러면 만약 이 유제 2번 그대로 문제를 한번 갖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제일 편한 식을 그러면은 세 칸은 게 뭔데? 세 칸은 되는 네? 거야? 세 칸? 소수점 세 칸? 에? 무슨 소리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응? 이거는 이제 5번인가? 왜 5번이죠? 이제 수능은 어. 이게 3개. 그렇지. 999x니까 순환하는 마디가 몇 개라는 거야? 3개. 그리고 0이 있어요, 없어요? 노 없어요. 그러니까 순순한 소수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그치? 이렇게 찾는 거야, 돼.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원리를 알고 있으면 그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제 우리가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응용해 보자면 9하고 0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9는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를 나타내요. 0은 순환하지 않는 마디의 개수를 나타내요. 그치? 소수점 앞에 숫자가 몇인지 아닌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 9하고 0은 소수점 뒤에 있는 i 중에서 순환하는 마디와 순환하지 않는 마디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유제 이번에 이 식을 줬는데 예를 들어서 1.49땡과 2.37땡 이런 식으로 보기 두 개 주면 얘네 두 개가 내준다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그냥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145 벌써 한것 같은데 내 친구 키구나. 의의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16페이지의 개념 3번, 4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념에 대한 개념책을 전반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개념책에서 좀 풀만한 문제 그리고 혹은 실전책에서는 풀만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걸로 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16페이지의 개념 3번, 4번 쪽을 보시게 되면 순환소수를 포함한 식의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환소수를 포함했을 때 계산하는 문제들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좀 더 정확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예시를 보게 되면은 0.6땡에서 0.2땡을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각각 분수 바꾸게 되면 몇 분의 몇이에요? 9분의 6 그리고 9분의 2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여기서 워낙 약분이 습관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자꾸 얘를 약분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계산, 이 순환소수에서 분수를 계산하는 건 뭐냐면은 분모를 만들었으면 그냥 그 분모 자체를 그대로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떤 90분의 6 더하기 9분의 2가 된다고 해도 얘를 약분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90분의 20으로 바꿔주고 생각하라. 그게 좀 더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얘는 9분의 8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만약에 순환소수로 바꿔주세요 라고 한다면은 0.8땡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저는 저희도 받아 걸리면 안 되는데 그냥 0.8땡으로 바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자, 첫 번째는요. 그냥 얘는 완전 기초 중에 기초예요. 즉 뭐를 한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꾼다. 근데 두 번째는요. 자, 얘하고 얘를 숫자로 한번 그대로 써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네를 그냥 그대로 더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위에 뭐 올라가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까? 없지.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계산해서 답을 내려도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네를 그대로 계산하면 0.8땡 이렇게 바로 쓰셔도 됩니다. 즉 순환소수 자체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분수로 변환하고 계산하는 거지만
전체적인 수의 성질을 봤을 때 올라가는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순환소수의 자체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2번 같은 특성을 이용해서 약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떠한 1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거를 풀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1번에만 너무 이제 특화되어 있는 아이들은 얘를 모두 다 분수로 바꾸고 그 분수를 바꾸는 식을 x는 몇 이렇게 이제 이항에서 계산해요. 근데 0.3땡에서 0.6땡이 가기 위해서는 x에다 몇을 곱하면 돼요? 한번 해볼까? 2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0.3 땡땡땡에서 0.6 땡땡땡 6666 이렇게 땡땡땡 가고 싶은 거지. 3에서 몇을 곱해 6이 돼요. 2가 되지. 그래서 그냥 이거 더하 x는 2 이렇게 찾아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응용해서 내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면 여러분이 좀 더 간편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6페이지 이제 개념 확인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일단 1번하고 2번, 3번, 4번 모두 다 이제 무언가 숫자가 반올림되거나 이제 결임되는 그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분수로 바꿔주고 계산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수로 바꿔진 거 빈칸 채워보고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16페이지 개념 확인 문제 3번이야. 되셨나요? 네. 네. 뭐 정답은 한번 체크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워낙 잘 풀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요 정도만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0.3땡 더하기 0.8땡 우리가 했던 거 요거를 분수로 바꾸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는 알고 있죠? 0.9땡은 값이 뭐예요? 1.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서 0.3땡을 쪼개요. 요렇게 쪼갤 수 있지. 네. 거기서 0.8땡을 더하는 얘기지. 얘가 뭐야? 2. 그러면 1.2땡. 짱이지? 거의 끝. 울지라 거의 끝.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잔머리를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요 빼기도 한번 비슷하게 해볼까? 그럼 얘 보면요. 지금 여기서 1 더하기 0.4땡에서 0.5땡을 빼라는 거지. 그치? 일단 요거는 계산이 될 거야. 마이너스 0.1땡이 된다. 그치? 근데 1이 뭐야? 0.9땡이지. 0.9땡에서 0.1땡을 빼라는 건 0.8땡. 근데 요거는 약간 당연히 전제 조건이 좀 있겠죠. 약간 순환하는 마디의 개수가 지금 똑같잖아. 그치?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다 말림, 바다 내림 약간 이런 것만 좀 이제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얘는 순환하는 마디가 한 개고 얘는 순환하는 마디가 세 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런 방법이 좀 안 통하겠지. 그래서 간단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뭐를 이용할까요? 이렇게 이용할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18페이지 요거 예제 3번은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0.5땡 더하기 1.6땡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능을 만약에 한 개로 뭔가 좀 숫자가 간결하지? 그럼 우리 생각해보자. 1.6땡에서 0. 몇 땡을 더해야 얘가 2로 깔끔하게 나올까? 제가 여기다 써드릴까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요건데 지금 여기 1.6땡에서 0. 몇 땡을 더해야 얘가 이 수많은 말기가 사라질까?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0.3땡을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2땡. 그치?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제 5번의 2.5땡보다 0.1땡만큼 작은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유제 6번까지 이어서 해주십시오. 분수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요 방법이 조금 더 써보고 싶다 그러면 요 방법을 해보셔도 괜찮아요. 유제 6번까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할 수 있어요. 뒤에 물어볼게요. 어머나. 아, 분수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유지 5번은 몇 번 나옵니까? 5번. 그렇지, 5번. 혹시 이거 풀이 과정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죠? 유지 6번은 몇 번 나왔어요? 3번. 라원이는 아직 하고 있지? 웨이트. 알겠어요. 웨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건이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3번이요. 이거는 내가 그렇지. 이츠 3. 혹시 라원이는 이거 3번 어떻게 풀었어요? 좋았어. 그치? 편하지 좀. 그러니까 이게 분수로 바꾸는 거 맞아. 원래 분수로 바꾸는 거에 교육과정을 원하는 거긴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편하게 해보자고. 그래서 유제 6번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결국 1.87땡땡에서 0.46인가요? 네, 요거를 계산할 때 여기서 얘가 0.1112 땡땡만 더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얘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1.99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0.46땡에서 0.11땡땡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즉 0.34 땡땡만 됩니다. 따라서 2.34 땡.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노는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가 오늘 4시까지니까요 5분 정도 마실게요. 싫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진도가 좀 빨리 나갔기 때문에 10분 정도 돼서 3시까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진행할게요. 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약간 이제 여러분들 숙제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